오늘 만나보실 모델,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도 쿠페인데요. 포르쉐 카이맨입니다. 자, 근데 카이맨도 종류가 많아요. 기본형으로 시작해서 SE, GTS, 그리고 고성능 트랙을 위한 GT4까지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최고의 핸들링 성능을 가진 카이맨 GT4입니다. 일단 시동을 걸면서부터 이 차가 저에게 전해주는 이 느낌이 매우 강렬하거든요. 물론 이 차를 제가 매우 좋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자, 포르쉐 카이맨 GT4가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포르쉐에 GT라는 모델명이 붙으면 트랙 주행에 초점을 맞춘 특화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911 GT2와 GT3가 대표적이죠. 카이엔 터보 GT는 현재 유르부르크링에서 가장 빠른 SUV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18 카이맨 GT4도 성격이 같죠. 성능에 걸맞게 일상 주행보다 트랙 주행에 초점을 맞춘 변화들을 실내외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서 넓어진 공기 흡입구가 눈에 띕니다. 프런트 트렁크 쪽에 공기 배출구도 추가됐고요. 넓은 프런트 윙도 레이싱카와 유사합니다. 측면부 공기 흡입구 입구를 넓혀 보다 많은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도록 했고요. 후면부에 추가된 대형 리어윙도 눈에 띄죠. 머플러 형상도 새롭게 디자인했는데 덕분에 디퓨저의 성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새로운 윙과 디퓨저를 사용한 덕분에 이전 모델 대비 50% 높은 다운퍼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죠. 그러나 디퓨저 안쪽이 많이 낮아서 주차할 때 턱을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실내 분위기도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롤케이지가 눈에 띄죠. 바로 뒤에도 차체 좌우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버킷 시트입니다. 통풍이나 히팅 기능은 없습니다. 수납 공간에 대한 배려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컵홀더는 있습니다. 아무 버튼도 없는 스티어링 휠. 요즘 보기 힘든 구성이죠. 알칸타라로 감쌌는데 손이 건조할 때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레이싱 장갑을 끼면 문제없고요. 포르쉐의 GT 모델들은 도어 핸들이 독특합니다. 처음엔 잘 안 열리는데 이 부분을 당기면 쉽게 열립니다. 부가 기능으로 가변 배기 시스템과 서스펜션 성격을 바꾸는 버튼이 있습니다. 기본 설정이 단단한 편이라 서킷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환경은 와인딩 로드인데요. 자, GT4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여행이죠. 자, 과연 핸들링 성능 어떤지 볼까요? 오늘 날씨가 사실 좀 좋지는 않습니다. 노면 온도도 지금 영하이고 대기 온도도 지금 많이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타이어를 예열하는 부분, 브레이크도 지금 그렇지만 조금 얼마 만에 이게 미끄러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현재 끼워져 있는 타이어는 미쉐린의 컵2입니다. 뭐 GT3를 비롯해서 포르쉐의 이제 고성능 모델에 들어가는 타이어인데, 지금 좀 전 상황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타이어에 마찰음 이런 것도 없이 미끄러지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 노면 온도에 따라서 타이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좋은 환경은 아니네요. 자, 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서 주행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PSM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안전상 PSM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쨌든 차가 도는 것, 이 물리적인 부분을 PSM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도 주어진 여건 안에서 한번 달려봐야 되겠죠. 자, 스티어링 휠 이렇게 들어갈 때 역시 사운드부터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정확도를 놓고 얘기한다면 사실 포르쉐 911 상급 모델인 911의 핸들링도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카이맨은 완벽한 이제 MR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그 때문에 이제 공간의 희생은 있었지만 정말 정직한 핸들링 감각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거의 카트를 타보신 분들이라면 카트의 이 핸들링 얼마나 정직한지를 잘 아실 텐데, 일상 모델로서는 정말 최고 수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뭐 911보다 카이맨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저도 포르쉐의 전체 모델 중에서 카이맨을 가장 좋아하는데, 영하의 노면 온도에서 서머 타이어, 그 중에서도 이제 컵2를 타다 보니까 사실 조금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스티어 특성은 완벽한 뉴트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뭐 굳이 따지자면 미미하게 언더 성향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이 정도면 뉴트럴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날씨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 GT4 역시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엔진 사운드도 터보보다는 아무래도 자연흡기 모델이 더 강렬하죠. 최고 출력이 나오는 영역 7000rpm대 중반, 7600rp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금 그 RPM대를 풀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환경이네요. 토크도 자연흡기 엔진답게 상당히 마일드하게 올라오는 성향인데, 자, 엔진 잠깐 보고 갈까요? 카이맨은 4종류의 엔진을 씁니다. 기본형은 2.0L 터보 엔진을 쓰죠. S급은 2.5L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요. 과거에는 GTS도 2.5L 터보 엔진을 썼지만 지금은 4L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 엔진을 바탕으로 더 높은 마력을 내도록 설계한 것이 GT4의 엔진이고요. 4개 엔진의 재원을 볼까요? 고RPM 대응을 위해 모두 쇼스트로크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죠. 토크만 보면 카이맨 S와 GT4 간의 차이가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연흡기 엔진의 매력을 잘 살렸기 때문에 후반까지 밀어붙이는 능력이 잘 살아나죠. 다소 거친 음색도 포르쉐의 특징인데, 자연흡기 엔진은 이런 음색이 더 강조됩니다. 통상 배기량이 4L급이 되면 8기통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포르쉐의 스포츠카들은 여전히 6기통을 고수합니다. 주행 모드 선택에도 차이가 있는데, GT4는 일상 주행조차 스포츠 영역을 기본으로 합니다. 때문에 별도의 주행 모드 선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변속기를 조금 더 스포티하게 설정하는 PDK 스포트 모드 정도만 제공됩니다. 부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자세 제어 장치인 PSM 정도인데, 아예 끄거나 TCS만 끄고 PSM이 유지되도록 설정하는 정도를 지원하죠. 적당히 운전 재미를 즐기면서 미끄러짐을 예방하는 용도면 TCS 정도만 꺼도 충분하고요. 배기량 대비 효율로 보면 충분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하이레브의 엔진 특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서킷과 같은 환경, 와인딩 로드에서는 이 토크의 기복도 적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주행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추천할 만한 RPM대라면 대략적으로 6000rpm 이상을 썼을 때 GT4의 진면목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게 되고요. 변속기는 당연히 이제 PDK를 쓰고 있는데, 자, 업, 다운, 다운,
체감적으로도 그렇지만 상당히 빠른 변속 속도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요즘 나와 있는 모든 이제 스포츠카들의 변속이 대단하잖아요.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체결되는 속도 자체가 매우 빠르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작정 빠르게만 붙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을 시키면서 부드러워야 고속 주행을 할 때 더 안정적이거든요. 포르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일부 모델들이 체결감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변속되는 순간에 약간의 그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안전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반면 지금 모델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여유 마진을 매우 많이 주고 달리고 있는데도 일반 차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저속 코너에서 저희가 일반 이제 승용차로 테스트할 때 그때 지금 같은 코너를 돌아갈 때 시속 80km가 빡빡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타이어가 제 성능을 다 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100km 정도를 주파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속감 자체가 엄청나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이 차는 단순한 가속으로 타는 차는 아니죠. 그래도 발진 가속 성능 어떤지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결과는 가장 빠른 기록인데요. 포르쉐가 공식 발표한 4초보다 월등히 빠르죠? 타이어가 미끄러짐이 심했을 때 딱 한 번 4초대 초반을 기록했을 뿐 대부분 3초 중반 이내의 가속 성능을 보였습니다. 터보 엔진은 토크를 이점으로 하죠. 반면 GT4는 마력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이라 가속력은 평이했지만 실제 대단한 가속 성능을 보여줬죠. 이제 시속 200km까지의 가속을 볼까요? 이 역시도 공식 기록보다 빨랐습니다. 포르쉐는 늘 이런 식이죠. 그리고 운동 성능이 좋은 만큼 가속 페달을 컨트롤하는 부분, 특히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떼는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해요. 자, 미드식 같은 경우 무게가 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죠. 그만큼 하중 이동에 조금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가속 페달 이 모든 절차가 상당히 부드럽게 이루어졌을 때 더 빠르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근데 이런 걸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GT4 물론 멋지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탄다. 분명 GT3보다는 훨씬 더 편해요. 일상에서 저희가 주행을 했을 때도 더 만족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편하게 그러면서 고성능을 즐기고 싶다면 GTS 쪽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이 드라이빙의 재미 그리고 더 빠른 주행, 특히 코너에서의 재미를 즐기고 싶다면 GT4는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 가격대에서 다른 차를 탔을 때 이만한 성능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탈 때는 오히려 GTS 쪽의 만족감이 커지겠지만 이 차의 특성을 알고 선택한다면 정말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자, 오늘 노면 컨디션이 지금 좋지는 않지만 과연 제동 성능 얼마나 나오는지 볼까요? 제동력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일정 시간 예열을 했지만 프론트 타이어가 제 성능을 내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었는데요. 그러나 영상 15도 이상의 환경을 만나면 적어도 2에서 3m 정도 짧은 제동거리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동력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인데 타이어 예열을 위해 무려 15번 이상 급제동을 했음에도 매번 꾸준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수치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이 환경에서 최적의 조건을 보여주었고 가장 이상적인 성능은 대략적으로 영상 한 15도 전후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카이멘 GT4 승차감 시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시속 50km로 연속된 요철 구간을 지나가 보죠. 이 연속된 요철로를 이제 주행을 딱 끝났을 때 이제 몸에 약간 이런 진동감이 남거든요. 마치
그 진동 안마 의자에 앉아 있었다가 바로 일어났을 때의 기분인데, 이런 느낌을 준 차가 있었어요. 네, 기아 셀토스. 그 이후로는 처음인데 이 차의 컨셉 그리고 스포츠카로서는 뭐 충분히 수긍할 수준이에요. 자, 이번에는 과속 방지 턱을 30km로 넘어보겠습니다. 와, 여기서 승차는 의외로 좋네요. 매우 놀라운데, 최근에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이 처음 이 과속 방지 턱을 만났을 때 하드하게 들어갔다가 부드럽게 풀린다, 이렇게 말씀드린 차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지금 GT4는 부드럽게 들어가요. 확실히 일상을 감안한 그 911을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차들과 달리 우리가 일상에서 편히 쓸 수 있다는 점이고, 그 중에 하나는 과속 방지 턱이죠. 그래서 일부 스포츠카들, 슈퍼카들의 경우는 프론트에 이제 레프트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사실 이제 그런 기능 없이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데, 지금 GT4도 그냥 뭐 30km 정도로 이와 같은 과속 방지 턱을 전혀 닿지 않고 그대로 주파를 하는데, 확실히 서스펜션은 최고 수준이네요. 자, 요철 구간에서의 승차감은 셀토스 정도는 된다. 그래서 사실은 셀토스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이때의 부담감은 어지간한 승용 모델과 비교를 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네요. 놀랍습니다. 잠깐 촬영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타이어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거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워밍업을 하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여건이 되는 대로 한번 고속주행을 시작해보죠. 속도계 오차는 약간 있는 편이에요. 대략적으로 한 6km 정도인데 지금 가속을 해볼까요? 자, 오늘 노면 온도 때문에 여유 마진을 상당히 많이 주고 가속을 했는데, 동일 구간에서 달렸을 때, 자, 911 GT3는 사실 많이 무서웠습니다. 대략적으로 시속 한 240km를 넘어서면 차가 튀는 성향을 좀 많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서킷을 위해서 튜닝된 스페셜 모델인 만큼 일반 로드 그리고 약간의 요철이 있을 때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지금의 GT4는 확실히 그것보다 편합니다. 물론 가속 자체로 놓고 보면 GT3의 성능이 더 월등하지만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서킷의 90% 이상의 비중을 둘 수 있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거든요. 자, 물론 차가 여러 대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을 고려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재미를 추구한다, 그 중에 고속이라는 재미까지를 포함시킨다면 GT4 쪽이 확실히 더 안정적입니다. 그나저나 타이어가 이 너비도 넓고, 그리고 의외로 고속 주행을 할 때 타이어가 빨리 식거든요.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하고 오히려 조금 서행을 할 때 타이어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네요. 확실히 프론트 쪽의 안정감은 911보다 낫습니다. 최근에 와서 911도 이 노즈가 눌리는 그 느낌을 전해주면서 안정감을 많이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합적인 밸런스의 완성도로 놓고 본다면 저는 여전히 카이멘 쪽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이제 배기 플립도 풀고 조금 조용한 환경에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만난 포르쉐 카이멘 GT4,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 카이멘입니다.
내가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가장 정직하게 반응해주는 포르쉐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GT4는 그 중에서도 정점에 있는 모델이죠. 물론 포르쉐도 급나누기를 많이 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여유 마진을 많이 갖고 엔진을 셋업해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력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상적인 그런 빠르기, 밸런스를 자랑한다는 점. 역시 카이맨, 그 중에서도 GT4는 최강의 퓨어 스포츠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911 GT3 대단하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이라는 환경을 만났을 때 GT3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반면 이 일상까지도 적당한 승차감으로 아우를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GT4가 갖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아쉽지만 차 자체는 정말 끝내줬다. 네, 포르쉐 카이맨 GT4를 만나봤습니다. 와, 이 타이어에 돌 튀는 소리도 어마어마합니다. 일상용 차가 있으면 진짜 갖고 싶은 차네요. 사실 포르쉐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차만큼은, 카이맨만큼은 정말 감동의 연속입니다.